탄미주의, 퇴폐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술지상주의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나이 때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김동인의 광화사, 광염 소나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 어릴 때는 우리가 중고 때부터 이제 그런 걸 읽기 시작하잖아요. 네, 굉장히 감동했던 것 같은데 아마 다시 읽어보면은 다 이런 것들이 아류가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이 지옥변인데 이게 지옥을 그린 거대한 이런 그림 병풍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 백미가 뭐냐면은 그 우차, 소 실는 그 우차 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이게 다 불타고 있어요. 지옥 바람에 훌떡 치켜 올라간 그 가마의 주렴 안에는 중전이나 후궁이 아닌가 싶게 화려한 차림을 한 여인이 길게 느린 검은 머리채를 불길 속에 휘날리며 하얀 목덜미를 뒤로 젖히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여인의 모습은 그렇게 훨훨 타오르는 우차도 그렇고 그야말로 염열지옥 형벌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라고 이제 묘사를 합니다. 요게 이제 지옥변의 일부예요. 자, 스토리는 뭐냐면은 지금 읍니다 이렇게 채로 돼 있는데 나라는 화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자야말로 정말 의문해요. 얘의 말은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화자가 전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요 그림을 그린 사람은 요시히데인데 별명이 이제 원숭이 요시히데인데요. 이 요시히데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시히데가 딸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되게 예쁘고 등등등한데 그럼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약간 도착증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화자가 섬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호리카와 나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저 요시히데 딸이 아무래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구해주는 차원에서 자기 집에 하녀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요 대목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첩으로 취하든가. 그래서 요것도 또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시히데가 이제 화가인데 되게 외모도 볼품없고 그런데 이 요시히데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걸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리가 요시히데에게 이제 그림을 부탁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 병풍을 이제 그리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거를 하는데요. 지옥도를 이제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시히데가 표방하는 어떤 예술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것,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보지 않은 것은 절대 그릴 수 없다. 그래서 그 공포에 떠는 사람의 이제 얼굴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되게 무서운 새, 괴조를 한 마리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요시히데 집에서 일을 하는 약간 그 견습생 같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도제 시스템, 도제 같은 이제 그 젊은 화가가 있습니다. 걔한테다가 새를 이렇게 풀어요. 그럼 막 제자가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괴조보다 더 무서운 건 저 스승님의 얼굴이라고. 상대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보고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요시대의 그림의 원칙입니다. 그게 이제 이 주인님이 이제 병풍 지옥도를 완성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그림 바깥에서 볼 때는 딸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려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약간 이렇게 이제 읽히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화자가 워낙에 의문스럽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진실인지 우리가 또 알기 힘들게끔 이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실관계 확인은 분명합니다. 거기 이제 지옥도의 핵심이 아까 그거예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우마차인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마 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근데 그 불에 타 죽는 그 자결통이라 그러죠. 그 엄청난 고통을 이제 감수하는 이제 그거를 그려야 돼. 근데 요시히데가 그거를 못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자기는 보지 않으면 그리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마님이 알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겠다. 다음날 와라 이랬는데 이제 가봤더니 그 마차 안에다가 요시히데의 딸을 집어넣고 이제 불을 이렇게 지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 그 요시히데도 되게 깜짝 놀랐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불을 지피고 그 딸은 그 속에서 이제 타 죽습니다. 당연히 타 죽는데요. 그 불기둥을 앞에 하고 굳어버린 듯 서 있던 요시히데는 조금 전까지 지옥의 형벌에 시달리던 그 요시히데가 이제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광채를, 황홀한 버벨과도 같은 광채를 주름이 쪼글쪼글한 얼굴에 가득 담은 채 날이 앞이라는 것도 잊었는지
단단히 팔짱을 끼고 우뚝 서 있는 게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의 눈에는 딸이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로지 아름다운 화염의 빛깔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여인의 모습에 한없이 들뜬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했다고 앞에서 강조를 했었는데, 그거마저도 눌러버릴 만큼 강렬한 게 뭐였다? 예술을 완성하고자 하는, 자기의 그 그림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살합니다. 결국 요 시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술관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탐미적인, 여러분 모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게 하나 있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묘사되는 그 호리카와니까 그 주인의 이제 반응은 좀 거시기한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단 한 사람, 마루 위에 나리만은 마치 딴 사람이 된 듯 안색이 새파랗게 질리고 입가에 거품마저 물고서 보랏빛 바지에 무릎을 양손으로 꽉 붙잡은 채 마치 목마른 짐승처럼 줄곧 헐떡거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기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면 헨타이라고 할 만한 진짜 그 도착증적이고 변태스러운 이제 그런 면모까지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이것이 이 20세기 초반에 쓴 거라 1918년에 썼네요, 여러분. 그래서 표현 수위나 이런 것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수업에 다룰 수 있고 제가 이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표현된 어떤 이데올로기, 미학 이런 거는 참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던한, 지금 읽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쾌쾌 묵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제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소설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두자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어릴 때 제가 이제 만화로 봤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중국 고사에서 가져온 이야기인데, 그 아쿠다가 류노스케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일본의 근대의 여명인데, 명치 시대,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메이지 시대죠. 1868년에서 1912년. 여러분 복습 삼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이쇼, 이건 큰 대자에 발을 정자인데, 대정시대 1912년에서 1926년 요렇게 해서 진짜 그 세기 말 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를 이제 살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굉장히 그 과거 지향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과거 지난 일본의 그 중세 시대에 그렇게 많이 탐닉했다는 게 조금 이것도 인상적이고, 그 말씀드렸듯이 쿠로사와 아키라가 그런 막부 시절 되게 배경으로 영화를 많이 찍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되게 동경 같은 게 이제 있었다는 것도 조금 재미있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 했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사고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서에도 아버지는 인생에 패배했다. 너희들도 만약 이 아버지처럼 되거든 자살하라. 이게 솔직히 애비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소설에 대해서 이 누구야 아쿠다가 류노스케도 이제 나름의 그런 게 되게 강했는데, 나스메 소세키의 제자거든요. 이게 또 동경대 나왔습니다. 동경대 영문과 나오고 나스메 소세키가 되게 아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야기 없는 소설이 라고 해서 이야기다운 이야기가 없는 소설이 그냥 신변잡기에 불과한 그런 소설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은 이야기 없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없는 그런 소설을 최고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순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쩌면 이게 가장 순수한 소설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사람 사는 복닥복닥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설이라 부르는 거, 그거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소설을 개천용지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뭔가 지적인 소설, 메타적인 소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소설이라면 자기의 경험과 이런 주변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대가적인 필치로 그리는 이런 판에 박힌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확실히 이 사람은 장편을 쓰고 이러기는 힘들었겠다 싶고, 우선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닌겐 실격, 이제 인간 실격, 그 다자의 오사무 이제 제목대로 어쨌거나 이제 살아남는데 실패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느 바보의 일생이라는 글을 또 씁니다. 이게 1927년 6월 20일에 썼기 때문에 죽기 한 달 남짓.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작가의 유서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느 바보라고 이제 스스로를 칭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짧은 약간 자서전 일기, 아포리즘 이제 이런 거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그런 단상들, 그런 거에 이제 비슷한 건데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챕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시대, 뭐 2 어머니, 3 집, 4 독교,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6 병, 뭐 14 결혼 쭉 있는데,
자기 책장을 묘사를 합니다. 그곳은 어느 책방의 2층이었다. 쭉 하면서 검색했었나. 해라. 초등 2학년 1학기 수학 3단원. 네, 그래서 자 거기는 세기말 그 자체였다. 니체, 베를렌느, 공쿠르 형제, 도스토옙스키, 하우프만, 플로베르 쭉쭉쭉. 플로베르는 세기말은 아닌데요. 1821년에 태어났는데 아무튼 쭉 가다가 굉장히 멋진 말 하나 남깁니다. 인생은 보들레르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 인생은 보들레르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 제가 예쁘지 못하게 읽었는데 보들레르도 1821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이게 19세기를 살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상징주의 그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징주의 자체는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시인들 뭐 발레리라든지 뭐 스테판 말라르메라든지 뭐 베를렌느라든지 랭보라든지 이제 이런 시인들이고요. 이제 보들레르는 그 앞에 살았었는데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 이런 산문시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모던해요. 그래서 이 류노스케가 좋아했겠다 이제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남기고 한 줄 더 읽으면 35인 그는 봄철의 양지발은 소나무 숲속을 거닐고 있었다. 2, 3년 전에 자신이 쓴 신들은 불행하게도 우리처럼 자살을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뭐 점점점 이렇게 갑니다. 신들은 불행하게도 우리처럼 자살할 수가 없다. 그럼 어쩌면 행복하게도 이 누굽니까? 아쿠다가 류노스케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이고요. 요즘 부쩍 생각하네요.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고. 그는 이러고 갔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의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기법적으로 굉장히 이제 돋는 작품. 그렇다고 해서 주제의식이 빠진다 결코 할 수 없죠. 굉장히 무거운 주제. 그 어릴 때 나생문 쓸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거 강조했었나요? 사내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런 식의 그 여운을 주는 결말 있잖아요. 그 나생문에서. 그리고 이제 그 덤불숲에서는 다각도로 그런 여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소설 쓰실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